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선고 소식에 가슴이 뻥 뚫리지 않으셨습니까? 검찰 구형보다 8년이나 더 때린 이진관 판사의 추상 같은 판결. 그런데 여러분, 한덕수보다 더 질 나쁜 진짜 주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내란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이제 그가 한덕수와 똑같은 이진관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진관 재판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으려 했다는 내용도 읽어 내려갔습니다. JTBC가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참석자의 서명을 받자고 건의한 인물, 바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의 재판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재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의 재판장, 다름 아닌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 등이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를 내란 가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선포의 절차기 요건에 해당하는 부서를 받고자 시도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러면서 참석자 서명을 건의한 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돌아온 밤 10시 39분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을 가리키자 강 전 실장을 자리로 불러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약 3분 뒤 대접견실을 나와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되었느냐 재차 물었고, 이에 강 전 실장은 안으로 들어가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반대하며 참석자 서명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넸다고도 명시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김건희 씨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는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이후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김건희 씨 수사 라인이 전면 교체됩니다.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과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재판이 오는 26일 시작되는데 이 재판 이진관 재판장이 맡습니다. JTBC가 입수한 판결문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계엄령 선포에 그 긴박했던 밤, 박성재는 단순히 자리에 앉아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나가자마자 안주머니에서 슬그머니 문건을 꺼내더니 참석자 명단을 일일이 적고 국무위원들에게 끝까지 서명을 압박했습니다. 대한민국 장관이 아니라 내란의 절차 완성자 노릇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감옥에 3,600명을 더 가둘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들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감옥에 쳐넣으려 했던 인물, 그가 바로 박성재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구치소를 점검한 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에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삭제했습니다.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 왜 확인하셨어요? 정치인 체포 대비하신 겁니까? 합수부 검사 파견을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출국 금지 인력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인원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정치인 체포 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보고받은 문건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계엄 선포 몇 시간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구치소 현황 문건을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기록이 나온 겁니다. 특검이 복구한 문건에는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행적을 은폐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교정본부장은 전시 가석방 제도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때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 석방하는 전시 가석방을 통해 구치소 수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가석방이 추진되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구치소 수용시설 점검까지 이루어졌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그동안 박성재는 정말 영리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박정호 판사, 남세진 판사, 이런 판사들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해줬죠. 징역 23년형에 해당하는 내란 범죄자가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이제 그의 판사 운은 끝났습니다. 한덕수에게 너는 왜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느냐며 호되게 꾸짖었던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사건도 맡았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박성재의 진술이 CCTV와 다르다며 위증 가능성까지 경고한 분입니다. 박성재 씨, 이진관 판사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내란 가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심리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 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 중으로 다음 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실검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사건, 안가회동 허위 증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 재판에서 방청석에 앉아 소란을 피웠던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 권우현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변호사들이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석방된 두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장을 비속어를 써가며 비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후 변호사들이 감치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된 바 있습니다. 박성재의 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텔레그램을 받고 검찰총장을 배싱하며 수사 라인을 통째로 갈아치웠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권력자의 방패로 쓴 겁니다. 내란에 가담하고 권력자의 뒤를 봐준 이 법꾸라지에게 이진관 판사가 어떤 철퇴를 내릴지 벌써부터 가슴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김건희 씨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냈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나?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내부 상황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더니 뒤에선 수사 지휘를 하듯 법무부 장관에게 이것저것 주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에 남아있는 김건희 씨의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장문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건 지난해 5월 15일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한 검찰 수사와 김혜경 여사 그리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언급했습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묻는가 하면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어가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의 명품백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김혜경 여사는 법인카드 의혹으로, 김정숙 여사는 순방 당시 입었던 샤넬 자켓의 출처를 두고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검찰 내부의 움직임까지 박 전 장관을 통해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명품백 전담 수사팀을 두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당시 중앙지검 1차장 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건지 등을 물은 겁니다. 김건희 씨는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직자도 아니었지만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마치 수사를 지휘하듯이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내란 특검은 검찰 인사권과 검찰총장 지휘권을 가진 박 전 장관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걸로 보고 우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가지고 있는 김건희 씨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기 위해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오늘은 당시 검찰 내부의 의사소통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전 장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박성재 지금까지 박성재 지금 울고 박성재 울고 지금까지 있어.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그나마 구속이라도 됐지. 네. 박성재는 구속을 2번이나 피했어. 거기다가 나는 안 죽는다 그러고 있었어.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 박성재 주변은 거의 못 갔어요. 그렇지. 못 갔어. 한덕수는 CCTV라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박성재에 대해서는 거의 안 갔어. 박성재, 김주현에 대해서는. 근데 박성재, 김주현 이 사람들도 박성재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적어놨어요. 꼼꼼하게. 그런데 박성재 판결, 김주현 김주현 것도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이진관 부장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다. 월요일 날. 그래서 박성재 그 전 장관이 떨고 있을 것이 판결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인을 받잖아요. 그 사인을 하는 행위 자체가 박성재였다. 내란에 이거 제안한 사람이 박성재인데 그게 바로 내란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거든. 저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박성재가 어쨌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 구속영장에 저런 혐의도 다 올라갔을 거 아니야. 갔겠지 당연히. 그런데 저걸 왜 보고 봐줬냐? 그때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에 염려 없다고 했지만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죄인지 아닌지 박성재가 몰랐다고 했잖아. 저걸 어떻게 구속영장을 왜 그때 기각을 시켰느냐. 이게 영장 판사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난 어제 저런 뉴스를 보고서는 우리가 몰랐던 저런 게 다 확인이 됐는데 그렇지. 영장도 다 적시가 됐을 텐데. 이것은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판사도 그 전에도 이건 내란이고 위헌 위법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저 있는데 행위를 내란 동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영장 판사들은 아니라고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판사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내란 이제 특검도 마찬가지. 저들이 다 공통적으로 쓴 그 용어가 이제 통상의 업무 범위 그거를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계엄령이 떨어지면 이제 기본적으로 포구령이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자기는 법무장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통상의 업무다. 이제 이런 거였죠. 자기들 주장은 저 공항에 이제 출입국 그 막는 거 교도소에 몇 명 수감할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범위 내의 일이다. 통상의 업무다. 그 통상의 업무를 강조했던 거는 아마 이제 법원까지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걸 처벌했을 때 그럼 법원이 그날 밤에 회의한 거 그게 과연 통상의 업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되니까 영장 단계에서는 막았을 텐데 그 뒤로 이제 법원은 뭐 회의를 안 했네 말았네 이게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이야기가. 그러면서 아마 지금 저게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종사한 거다 주요하게 종사한 업무다라고 본다 그러면 법원이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같이 재단이 되겠죠. 내가 사실 저 영장 기각 결정문을 보면서 제일 기분 나빴던 거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위법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계엄에 적극 참여한 것이고 계엄을 완성시켜서 절차적 하자가 없게 만들려고 한 건데 그렇지. 이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위법인지 몰라서 고의가 없다는 식으로 내지는 고의가 없다는 그러니까 주장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바보 멍충이라는 거야. 영장 발부 판사가 그거에 대해서 야 너도 바보 쟤도 바보 우리도 바보 바보들끼리 뭐해 그냥 내버려둬 가자 이렇게 해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너무 어이없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화가 나요. 대표이사가 어떤 범죄에 연루가 되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고도의 업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기본적으로 가고 업무상 배임이니 뭐 횡령이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법무장관 일종의 이제 대표이사 그 사람은 CEO잖아요. 담당이잖아 담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걸 제일 알아야 되는 그렇죠. 담당이잖아. 아니 근데 계엄이 선포되고 전 국민이 이건 잘못했다고 누가 봐도 아는 거를 다 뛰쳐나간 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 그 사람들이 위헌인 건가? 박성재 진짜 이상해. 종사자자. 내란 주임무 종사 들어갈 거라고 봐. 아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당연하지. 박성재도 지금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 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진관 부장이 그 같은 논리를 만약에 그렇죠. 한다 그러면 내란 주임무 종사자로 집어넣고 이 사람도 23년 이상 때려야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얼마나 나쁜데. 그 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할지 몰라. 공소장 처음부터 그래야 돼. 한덕수 처음부터 딱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죠. 시작했잖아요. 아니 근데 내란 방조로 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러니까. 내란 주임무 종사지 이게 박성재가 내란 주임무 종사한 거 아니야 처음에. 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국무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다 처벌해야 그래야 돼 됩니다. 다. 네. 거기서
뭔지 모르고 온 사람들은 빼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주도한 사람들 있잖아. 사인 받아놔야 돼. 네, 8명.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단전단수하거나 아니면은 출입국 관리소 금지시키거나 F4 회의한 최상목 교정본부 연락하고 다 내란 주임무 종사를 신속하게 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박성재는 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중요한 순간 제일 중요한 행보를 했어요. 이상민하고 박성재하고 김영현은 정말 이 내란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짜 머리를 많이 쓰고 몸바친 그리고 사람들이에요. 내란범 수사 못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도 회의하고 계속 바리케이트 꼼수 쳤던 부리고. 사람이 박성재인데 네. 박성재 혐의가 사실은 가장 적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게다가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이 네. 모든 논리를 법무부 장관이 다 제공을 해주고 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었다는 건데 지금 박성재는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제 그것도 불구속으로. 불구속으로. 심리적으로 보면 이제 대선 단계부터 그 소위 충암파, 충암고등학교 출신들 김용현, 이상민 등등은 이제 완전 실세였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캠프 완전 내에서도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구한테 법조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민 장관한테 잘 보여야 돼 막 하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다 완전 실세였죠. 실세였죠. 근데 이제 이 박성재 장관은 밖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리가 있었고 법무장관 물망의 1순위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충성하는 어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행위.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원래 김건희가 꽂아줬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김안빵님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결국은 높이까지 못 올라가고 자기 원하는 것만큼 못 올라가고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를 하다가 새로 이제 이 사람 그 변호사 물이 빠질 정도 변호사의 단물이 빠질 정도쯤 돼가지고 갑자기 안방마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제 들어갔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행동했던 게 뭐야? 이쪽 수사 자료를 저쪽에다 보고해주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를 저쪽에다 가가지고 김건희 씨 직접 문자 지시받았잖아. 조직 만들어주고 새벽에만 문자 받아가지고 다 알려주고 명태균 씨 수사한 창원에 있던 자료 전부 다 보내주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자, 박성재, 김주현은 뭐라고 해야 되나? 검찰의 실세들이었어요. 검찰의 실세들이고 저 변방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었는데 2013년, 14년 그때부터 박성재를 김건희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성재 얘기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눈 적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박성재의 실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지만 사실 친윤 검사라고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그렇게 많지 그렇지 않았어. 저 구석에서 있었던 진짜 술 먹는 목소리 큰 형이었어. 근데 그러다가 이 검찰 조직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박성재를 끌어오고 김주현을 끌어온 거. 그렇지. 사이가 안 좋은 사이였어. 박성재, 김주현과 윤석열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지? 이것도 김건희로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김건희가 내 거 털어달라고. 네. 그런 딜을 하고 데려왔겠지. 그리고 야 정권 네가 끌고 가려면 검찰 끌고 가려면 이 사람들 필요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싫어하는 윤석열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박성재하고 김주현이 딱 옵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박성재예요. 그렇죠. 제일 먼저 부른 사람. 그거 중요해. 그렇지.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동안 믿고 있었지만 요즘 얘기 안 하지만 그 영장 전담 판사 4인방, 수원 3인방 그거 얘기했죠. 박성재 이제 다 막 밝혀지고 있잖아. 그걸 보고도 그럼 이걸 영장을 기각했느냐. 물론 저 영장 전담 판사는 그때 수원 3인방은 아니고 남영진 판사였었어요. 그렇지만은 2번 했어요. 첫 번째는 3인방이었고 맞으면 한 번 더 있는 그 여자 판사였고 남세진 판사였고. 남영진. 두 번째는 기각될 리가 없다고 그랬었어. 야,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기각하냐. 그런데 박성재 관련된 거는 수사도 그렇고 저 영장도 그렇고 됐어. 굉장히 조심하고. 아니 그리고 박성재 씨가 정말 마지못해서 검찰에 수사받으러 갈 때 그 태도 보세요. 아나무인 태도.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반말하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나를 잡아갈 리가 전혀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하로 들어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이랬었잖아요. 자, 처음에 전화한 사람이 박성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계엄을 어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때 이제 정진석이 왔다, 늦게 왔다고 하고 계엄 해제할 때만 역할을 했다. 여기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부속실에서 그리고 국가안보실에서 이 계엄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특히 국가안보실. 오는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박성재의 운명이 결정돼 첫 재판이 열립니다. 한덕수가 23년이라면 주범격인 박성재는 그 이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은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 통쾌한 순간을 저희 채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힘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